다음에 오늘 지금 제가 1000% 종목 특히나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1000% 종목 한 번 쓰고 버려버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시간까지 왔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46401 여기는 제가 여기 이 라인은 46401은 제가 아침에 추가한 저항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성파워텍 한번 보시죠. 자, 보성파워텍 4640. 자, 맨 처음에 얘네들이 아침에 제가 이걸 언제 올려드렸어요? 시간을 안 적었네요. 제가 바쁘니까 날짜만 적고 시간을 안 적는데, 아마 지금 여기 가려져 있는데 9시 9분? 9시 9분 18초라고 돼 있네요. 이때가 여기가 9시 9분이잖아요. 여기 돌파하고 있는 지점, 여기.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거든요. 얘네들이 VI 갔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이 라인대에서 살짝 깼지만 다시 올라가죠. 이 퍼센트도 한번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 라인에서 살짝 밀릴 수는 있었으나 그 밑에 45400원까지는 안 닿았으니까 지금 이 라인대에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5.7%예요. 그럼 수익을 또 보잖아. 여기서 한 2.5% 정도만 보셔도 돼요. 올라갔다가 밑에서 이게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중간 정도 올렸다 다시 내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2.5% 정도 수익 내면은 어느 정도 거의 전 종목에서 다시 한번 설거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000% 종목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밀고 가세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보성파워텍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거래대금만 하더라도 얼마? 2천억이죠. 근데 아침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셌단 말이에요. 우리가 9시에 장을 시작해가지고 현재 지금 2시 16분인데 얘네들이 2100억이 터졌어요. 엄청나죠. 근데 얘네들이 아침 한 10분 정도 만에 얘네들의 거래대금 한 200억 정도 터졌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센 거거든요. 이게 아침 장 초반에. 그러면서 얘네들 등락률이 10%가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한 종목씩 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택 봐봐요. 한택 보시면 세지도 않잖아요. 등락률이 7%가 오늘 세지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더라도 거래대금 300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일동제약은 이제 엄청 넘사벽인 종목이니까 풍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0%가 안 넘었잖아요. 그쵸?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 위에서 떨어졌다 반등하는 라인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말고 보세요. 자, 풍산 보시고 눈에 익히세요.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다르죠. 차트가. 보성파워텍은 계속 우상향한 차트고 풍산은 밑에서 올라온 차트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우상향한 차트 중에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세고 10%가 넘어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스튜디오 미루도 오늘 한 10몇 프로 올라갔거든요. 12%. 근데 이런 종목들 봐봐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등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 나온 애들이면 여기서 다시 한번 뭐 상한가를 가거나 그럴 확률이 조금 더 많이 낮아져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해봤자 250억이잖아요. 근데 보성파워텍은 그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세단 말이에요. 이것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 지나가요. 그 위압감을 느끼나요? 안 느끼죠. 근데 최홍만 씨 같이 엄청나게 무슨 농구 선수 이런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 해도 뭔가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우와, 뭔가 포스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아반떼 소나타 이런 차들이 윙 간다고 해서 막 우와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근데 누가 봐도 엄청나게 뭐 비싸 보이는 차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름이 롤스로이스, 뭐 벤틀리 이런 차량들인데 이름도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들이 차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그래도 딱 가다 보면 우와 저 차 뭐야? 이런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바로 보성파워텍이라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는 거. 와 세다. 느낌으로도 다 알 수 있고 주린이들로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오늘을 대표하는 종목인 거예요. 오늘을.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V자 반등할 때까지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센 종목들이니까. 저 약한 종목들 조금씩 거래되는 애들 말고 진짜 누가 봐도 센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NK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올라왔어요. 얘는 아침에 장 초반에 엄청나게 셌던 애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중간 라인대가 1530이어가지고 V자 반등 라인을 찾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이 종목은. 그럼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올라갔을 때 여기 꼭지점 대략적으로 꼭지점 그어보면은 여기서 살짝 밀렸잖아요. 원래 여기서 지지 받았잖아요. 살짝 밀린 다음에도 좀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도 되잖아요. 그쵸?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날로만 살펴봐도 아침에 올라갔을 때 어디예요? 우리가 이제 잡기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디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또 여기 보이시죠? 여기 꼭지점. 여기를 그어보면 답이 나와요. 아, 여기에서 또는 밀리더라도 여기서 올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결과론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차트 여기 보고 선 대충 그어놓고 그냥 쌩 난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우리들은 알잖아요. 이 매매법을 항상 늘 해왔으니까. 그럼 이 라인대에서만 우리가 사더라도 이런 식으로. 근데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다 챙겨주진 못하니까 여기서 몇 프로? 2.5% 정도만 챙기면 된다고요. 평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전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등 라인에서 쭉 위로 더 크게 올라갔지만 여기는 살짝 반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성파워텍 같이 위로 뜨는 종목들이 10개 중에 한 3개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 7개 정도는 절반씩만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버려요. 왜? 세질 않잖아요. 물론 NK도 센 종목이긴 하지만 보성파워텍처럼 막 1000억, 2000억씩 터지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보물단지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2.5% 정도만 설거지하면 되죠. 왜? 초반에 내가 5%의 수익을 누적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2.5%면 7.5%잖아요. 그럼 충분히 센 거식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이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우리 선배님들한테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식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가 1월이 있고요. 2월, 3월, 그 다음 건너뛸게요. 6월, 그 다음에 9월, 12월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가장 크게 이제 폭락이 나오는 장과 그 다음에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언제 가장 바쁘고 또 언제 가장 돈 나갈 일이 많나요? 보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연말이에요. 맞죠? 물론 연초도 그렇지만 연말에도 돈 나갈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주식도 연말에 돈 나갈 곳이 굉장히 많아요. 실생활에서도 연말에 돈이 많이 나가고 주식시장에서도 연말에 돈이 많이 나갑니다. 뭐 크고 작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어떤 이슈라든가 아니면 쿼드러플 위칭데이 내 마녀의 날 이런 거 한번 들어봤죠. 뭐가 막 선물 옵션 뭐 만기되고 뭐 이런 날들 있잖아요. 이런 날들까지 다 해서 우리가 12월이 가장 세게 이제 돈이 많이 나가는 달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은요 그 지분의 회사 지분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주주로 인정이 됩니다. 인정된다고 해서 좋은 곳이 아니에요. 또는 10억 원 이상 소유를 했을 때 대주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대주주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예요? 연말까지예요. 자, 내가 10억 또는 10억은 아니더라도 5억을 들고 있어도 그 회사 지분의 1%가 되는 작은 종목들이 있어요. 회사가 엄청나게 큰 종목도 있지만 엄청 조그만한 종목들은요 거래대금 맨날 뭐 3천만 원 이렇게 터지는 작은 종목들은요 우리가 뭐 9억만 저희 보유를 했어도 대주주 1%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코스닥 다 해서 그런 종목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이 될 확률이 낮기 때문이에요. 진짜 우리들이 딱 봐도 와 저거는 기업이다, 그냥 동네 구멍가게 아니라 회사구나라고 인정되는 그런 기업들은요 다 이제 코스닥 코스피나 등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어쩔 때 대주주의 요건이 해당이 돼서 이 대주주 그 양도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내게 되냐면 연말까지 보유를 해서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내년 초가 아니라 내년 말도 아니고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면요 보유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두 가지 요건이 해당이 되면요 대주주 양도세를 내요. 이게 솔직히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1%, 뭐 20%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낼 때는 진짜 많이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5월에 종소세 낼 때는 갑자기 그 돈을 뱉어내야 되면 내가 언제 이렇게 벌었지? 굉장히 아까울 때 많이 있죠. 왜? 나는 개인 사업자예요. 돈을 벌었어요. 이리저리 거래대금 납부하고 거래처 대금 주고 뭐 저기 뭐 콩나물 여기 대금 주고 김치 대금 주고 고기 대금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남는 것도 없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연도 5월에 보면은 그 전년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소득의 그 종합소득세를 또 5월에 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몇백만 원 또는 뭐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나가다 보면은 와 이게 내가 번 돈에서 내는 건데도 이미 써버린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깝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도소득세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은 자, 대주주 양도세라는 게 무엇이냐면 진짜 주포 세력, 그 다음에 좀 거대한 이런 종목들을 시세를 조종하는 그런 세력들은 그다지 신경 안 쓰는 부분이에요. 근데 조막 세력들 있잖아요. 해봤자 뭐 10억밖에 없거나 해봤자 500억 이런 돈밖에 없는 소액 세력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와 나 500억으로 움직여 그럼 엄청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요 슈퍼라는 뒤에 뭐가 나와요? 슈퍼 개미.
개미는 평생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500억 정도 1000억 정도의 자금 운용은요, 그냥 일반 투자자가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갑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미치도록 그런 갑부는 아니에요. 조 단위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진짜 갑부 소리를 듣지, 뭐 1000억 2000억 단위로 움직이는 세력들은요, 그게 조막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슈퍼개미라는 말이 듣죠. 근데 슈퍼는 부러운데 개미는 안 부럽죠. 말 그대로 개미 투자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한 명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10억 이상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만약에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주위에만 하더라도 100사람 더 넘어요. 훨씬 더 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있고 외국에도 있어요. 외국인들도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 국내 주식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연말에 매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일부씩 계속 매도를 때린단 말이에요. 왜? 이 10억과 1억 미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0억 미만으로 맞추려면 안전빵이 어디가 되겠어요? 한 9억부터 뭐 9억 5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1억씩 매도를 한 사람들이 100명이에요. 그럼 100억이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1000명이에요. 그럼 1000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0,000명이면 조 단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연말에 돈 나갈 때 많아서, 그거는 여러분들 개인 사정이잖아요. 그럼 연초에는 안 나가요? 뭐 추석 때 명절 때는 돈 안 나가요? 다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그냥 전 세계 우리 국민들이라면 항상 우리들은 돈 나갈 때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돈 들어올 때보다 나가는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주식시장을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우리의 사정에 맞추더라고요. 연말엔 돈 나갈 때가 많으니까 장이 안 좋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큰 매도세 중에 하나가 이 대주주 매도세.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자 12월에 돈이 나갔어요. 그럼 세력들도 돈이 빠졌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력들이 다시 돈을 벌려면은 이 1, 2, 3월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 1, 2, 3, 4월에, 그럼 보통은 3, 4월에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그럼 세력들은요, 그 배당금으로 충당을 해요. 자기들이 손해본 거나 그런 것들을 충당을 한단 말이에요. 뭐 삼성전자나 뭐에서 뭐 좋은 기업들을 보면 배당이 나오잖아요. 물론 3, 4월에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분기별, 뭐 반기별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보통은 3, 4월에 다 배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세력들이 매집을 할 타이밍이 보통은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별주들도 있으니까. 정확하진 않아도 대부분의 퍼센트는 여기에 다 비중이 많이 실린단 말이에요. 자, 1, 2, 3, 4월에 세력들이 또 매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된다? 아니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세력들이 1, 2, 3, 4월에 매집을 한다. 그러면 1, 2, 3, 4월에 어떻게 된다? 주가가 싸진다라는 거예요. 싸진다. 주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야지 세력들이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나오는 달이 이 달에 중간 달에 껴있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세력들도 이제 올리면서 팔아야 되니까. 이해가 좀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식을 할 때 대부분 연말과 연초 이런 장세들이 조금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증시도 물론 그때도 뭐 하락을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큰 종목들이 견인을 해보면 증시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냥 보통 10개 중에 한 7, 8개를 본다면 1, 2, 3, 4월에 굉장히 낮아진 경우가 있어요. 뭐 계절을 타는 뭐 계절주나 이런 거, 시즌주 이런 거 빼고는, 그 다음에 시즌을 타는 뭐 정치 테마주 뭐 이런 것들 빼고는 보통 주식들이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고 앞으로 이제 올라갈 거 내려갈 거 앞으로의 비중 계산이라든가 내가 어떤 매매법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란 말이에요. 이 제가 브리핑 드린 것은요, 완전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것이 선배 회원들 입장에서는 우와가 아니라 저번에 들었던 내용인데 다시 들으니까 새롭네 뭐 그 정도고, 완전 신규분들 입장에서는 와 내가 이렇게 무지했었구나, 와 나는 연말에 그냥 사람들이 돈 나갈 게 많아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투심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 원리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